잠시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스 그리고 챔피언십까지 자, 일단 어제 배당 높여서 간 게 적중을 했고, 저는 아침을 따로 갔기 때문에 아침 그 경기 결과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여기 좀 방해될까봐 일단 브레스트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시간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챔스 4경기 그리고 챔피언십 5경기에서 9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만큼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브레스트하고 파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홈 어웨이잖아요. 그래서 홈팀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브레스트가 보면은 지난번 낭트를 잡긴 했지만 파리하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리그에서 2대5로 졌어요. 2대5. 결국엔 그 전에 챔스의 성적을 보더라도 레알 3대0. 뭐 PSV를 잡은 건 좋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홈의 흐름은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파리하고 어쨌든 3대3까지 됐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뭐 추가 시간에 골 먹히면서 그렇게 됐던 상황이라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리그에서도 한번 점유율만 밀렸지 슈팅도 같았던 상황이라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브레스트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땐 파리가 압도합니다. 9승 1무로. 그러니까 최근에가 아니고 이제 홈에서 아예 파리 상대로 이긴 적이 없고 항상 파리 만나면 실점이 많았어요. 브레스트가. 그래서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이긴 한데 유리한 거는 파리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 모나코전도 4대1로 대승을 거둬서 최근 파리가 득점력이 좀 많긴 합니다. 한 골 넣었던 경기가 생각보다 적어요. 다득점 경기가 많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보면은 지금 봤을 때 파리가 지금 58득점 하고 있거든요. 브레스트는 33골. 그리고 실점도 더 많고, 그리고 브레스트 팀 자체가 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파리 봐야 되지 않나. 파리 승부입니다. 파리. 그리고 1마인까지만 볼게요. 뭐 선제골을 먹혀도 결국엔 파리가 이길 거라 봅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사실 만약에 뭐 파리가 이기더라도 지난번도 5대2로 이겼고 결국엔 3대3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면은 뭐 3.5 기준 오버를 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파리 쪽에 결장자가 미드필더 에머리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요새 덴벨레도 워낙 골을 많이 넣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파리가 질 각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리 승 마엔 오버 같이 볼게요. 브레스트 못해도 한 골은 넣는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배당 자체는 오버가 가장 높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은 이제 시나리오는 3대1 승리입니다. 마인까지 하면서 오버까지 나오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코번트리하고 퀸즈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퀸즈하고 승점이 같거든요. 근데 득실에서 앞섭니다. 실점도 같고. 그리고 퀸즈가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코번터리도 홈 성적이 좋고. 그래서 근소하게나마 그래도 승점 차이도 좀 있고 홈의 성적이 원정의 퀸즈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가 여전히 이제 장기 부상 쪽 말고는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못 나온 지 그래도 한 못해도 뭐 많으면 한 10경기? 거의 그 언저리기 때문에 더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격 쪽에 일단은 결장자들도 장기 부상이라 뭐 나오면 좋지만은 못 나와도 평소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퀸즈 쪽도 보면은 얘네도 거의 대부분 장기 쪽에 해당됩니다. 뭐 청대 차출도 있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낮고 양민혁이 임대를 가서 평균 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장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상성도 보면 코번트리가 홈에서 이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뭐 결장도 차이 없고 그러면 뭐 최근 전적으로 봐야죠. FA컵을 치른 팀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퀸즈는 예전에 레스터한테 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좀 괜찮고 코번트리는 셰필드 웬즈를 이기고 갔는데 결국 입스위치한테 4대1로 져가지고 최근 연패. 근데 코번트리가 홈에서 성적이 좋았거든요. 더비카운 이후에 이제 이 무패도 꽤 길게 했고 8경기. 근데 최근 리즈한테 뭐 리즈는 질만 했다고 봅니다. 리즈한테 지면서 오랜만에 패배를 했는데 FA컵까지 지다 보니까 연패. 오늘 지면 3연패라 그동안에 코번트리가 보여준 홈의 성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 4연승도 했었기 때문에 퀸즈 상대로 쉽게 뭐 3연패 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퀸즈도 원정에서 최근에 뭐 연승도 하고 했지만 미럴한테 이 실점에서 졌고 그리고 원정 이겼던 경기도 한 골 차 내지는 전체적으로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패배가 적을지언정 뭐 많이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땐 코번트리가 홈에서의 그 승률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코번트리의 3연패는 그려지진 않습니다만은 FA컵을 뛰었던 이제 일정, 체력적인 문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했을 땐 저 배당이 메리트가 없다 코번트리. 이거 뭐 한 2배 줘도 갈까 말까인데 1.75 줬다는 거는 뭐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뭐 퀸즈의 역배 쪽을 보면서 노리기에는 홈이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묻찍거나 패스. 묻도는 패스. 이게 답일 것 같다. 언어버는 사실 코번트리도 최근 언더가 많고 오히려 퀸즈는 오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퀸즈 성향을 보면은 오버 가야 되긴 하는데 단순히 원정 득점력만 보면은 뭐 많아야 2득점이라서 코번트리도 다득점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언더가 뜰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더비카운하고 옥스퍼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더비카운 뭐 아시겠지만 이 승점은 옥스퍼드보다 좀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득실이 큰 차이가 없어요.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더비카운이 조금 더 유리하고 원정에서 워낙 둘 다 승리가 없는 팀이거든요. 원정은 같습니다. 승점이 8점으로 1승 5무 뭐 9패 10패 그 요런 포지션이고 홈에서 옥스퍼드가 진짜 강하거든요. 근데 오늘 원정이라는 점. 뭐 더비카운도 원정보다 홈에서 좋긴 한데 옥스퍼드만큼 차이는 안 납니다. 옥스퍼드가 워낙 홈 성적이 좋아서 8승 5무 3패. 근데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건 뭐 더비카운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가 원정에 실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한 팀들입니다. 특히 옥스퍼드가 더. 그리고 결장 부분이 공격은 장기 부상이고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더비카운. 그 전에 부상이었던 선수까지 합치면 뭐 2명 정도 결장. 그리고 옥스퍼드는 완전 결장이 없어요.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꽤 장기 부상 또는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 더비카운이 손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상성을 보면 더비카운이 뭐 주고받고 전적이 이 둘이 많지 않아요. 아마 옥스퍼드가 3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더 보겠습니다. 더비카운이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몇 경기야 이게? 9경기니까 2무 7패? 최근 9경기 동안 승리도 없고 홈에서 4연패 할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고 물론 상대가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리즈, 썬더랜드, 와포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이 최근에 더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 노리치전을 비겼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4연패. 그리고 이제 홈의 4연패도 끊어내야죠. 왜냐? 상대가 옥스퍼드기 때문에. 옥스퍼드는 뭐 홈에서는 최근에 5경기 무패고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전엔 진짜 안 좋았거든요. 막 연패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 갑자기 좀 좋아졌습니다. 원정 성적이 옥스퍼드가. 최근에 번니도 한 골 차. 뭐 스토크, 플리머스, 프레스턴 다 비겼고 FA컵 빼면은 사실 최근 4경기 무패도 했었거든요. 원정에서. 그래서 얘네가 FA컵 제외하면은 한 9경기 무패를 했었습니다. 번니한테 10번 만에 진 거라서 사실 최근 더비카운의 흐름으로 보면 연패를 끊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워낙 옥스퍼드가 무패 흐름도 길게 가져갔고 또 얘네가 워낙 실점을 많이 안 해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언더도 많고 특히 번니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줬다는 건 결장 부분도 유리하고 뭐 여러모로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비카운이 아무리 홈이고 옥스퍼드가 원정에 아무리 못해 보여도 최근 더비카운의 득점력이 2득점을 한 경기가 없어요. 무득점이 대부분이었고 홈에서는 해봤자 1득점. 그래서 예전에 뭐 4득점하고 뭐 2득점 했을 때가 있긴 합니다만 요새 폼으로 봤을 때는 10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이겨야 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그러기엔 홈에서의 득점력이나 요새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옥스퍼드 프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스퍼드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도 연패는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옥스퍼드도 막 연승하거나 막 그런 상황은 아니고 원정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 높다 해서 뭐 고배당 가실 분들은 뭐 무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포츠머스하고 카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순위 차이가 별로 없죠.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점 차. 그리고 득실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득점이 조금 앞서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차이는 없고 포츠머스도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얘네 그 카디프 포츠머스도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팀이라 특히 그나마 카디프가 원정에서 포츠머스보다는 승점이 조금 나은 점. 무가 좀 많습니다. 카디프가 1승 8무 6패. 근데 실점이 30골이 넘고 포츠머스는 홈에서 6승 5무 4패니까 그나마 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상도 보면은 대부분 최근 부상은 거의 없어요. 뭐 수비 쪽도 장기 부상이고 카디프도 보면은 그나마 얘네 쪽이 최근 부상이긴 하거든요. 공격 쪽에 뭐 한두 명 정도.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사실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츠머스가 그 홈에서 카디프 상대했던 전적들도 너무 오래돼서 그냥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1승 1패 다 카디프 홈에서 열렸던 경기고 그래서 뭐 상성도 반반 뭐 아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최근의 기세로 봐야죠. 일단 포츠머스 최근 기세가 많이 좋았죠. 근데 미러한테 지면서 4연승이 끊겼고 근데 번리전을 또 비겼어요. 셰필드전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다만 번리전도 비겼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도 한 골을 넣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전에는 다득점이 많았거든요. 홈에서 3대1, 4대0, 4대1, 3대0 막 이렇게 이겼던 전적들도 있어서 카디프가 최근에 잘 안 집니다. 잘하긴 엄청 잘해요. 얘네도 보면은 컵대회 포함 8경기 무패였으니까. 근데 그 무패가 어디서 깨졌냐. 뭐 포츠머스가 번니한테 미러한테 진 것처럼 카디프는 리즈한테 7대0으로 지면서 한 9경기 만에 패배를 했죠. 뭐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뭐 포츠머스 쪽을 보기 어려운데 저는 포츠머스 쪽을 좀 더 보는 게 카디프의 일정입니다.
여기서 일정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포츠머스는 근데 포츠머스도 원정을 갔다 왔네.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2월 1일이 마지막 경기인 줄 알았거든요. 날짜가. 근데 번리전이 2월 1일이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2월 8일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 카디프가 FA컵을 2월 8일 날 스토크 원정을 갔다 왔는데 이게 90분 3대3으로 비겨서 연장도 비겼고 승부차이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포츠머스 쪽으로 보려 했지만 포츠머스도 원정을 갔다 온 입장이면 물론 연장까지 한 게 더 빡세긴 하죠. 근데 요새 카디프가 잘 안 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포츠머스도 최근에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타이밍상 한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전만큼 득점력이 좋지 않다. 최근 4경기 많아야 1득점이고 그 전에 홈에서 뭐 3골 4골 넣었던 그 느낌이 나올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2경기째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땐 그래도 포츠머스 승무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포츠머스 승을 못 보는 게 얘네도 원정을 갔다 왔다. 그리고 요새 홈에서 2경기 무득점이고 카디프가 비록 연장까지 가면서 승부차이까지 갔지만 이기고 왔다는 거. 최근에 진 경기는 리즈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와포드 경기부터는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요거는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와포드 리즈가 1위죠. 근데 리즈가 아마 지난번 지지 않았나요? 와포드가 리즈하고 비교했을 땐 득점도 20골 차, 실점은 2배 이상 차이.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그나마 와포드가 기댈 건 홈 성적. 원정에 비해 홈의 승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9승 2무 4패. 뭐 리즈야 뭐 홈이나 원정이나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그나마 홈의 지금 성적을 좀 믿어야 되고 와포드가 홈의 성적을 좀 믿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불리한 게 좀 많습니다. 일단은 상성 먼저 보고 가면 1무 4패예요. 최근 리즈 상대로. 홈에서도 최근 20년도 이후에 이긴 적이 없고 1무 1패. 거기다 이제 더 최악인 거는 결장입니다. 결장.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 쪽에도 질병 표시되어 있는 선수가 있고 뭐 요건 그렇다 칠 수 있어도 공격에 일단은 2명이 빠지는데 바쿤 바이오하고 또 얘가 어디냐 잉글랜드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살짝 다른데 콰도우바 이 두 선수가 득점이나 어시에 관여한 게 좀 있습니다. 한 명은 부상이고 부상으로 빠진 지 몇 경기 됐다 치면 출전 정지, 경고 누적 같은데 아니면 노리치전 퇴장이었나? 일단 한번 봐볼게요. 공격에 2명이 합치면 14골에 3원씩거든요. 그때 공격에 퇴장을 당했던 그거 같은데 그 노리치전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결장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격에 포인트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부상이 없어요. 수비 쪽에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1명 정도. 그래서 아무리 와포드가 홈 성적이 좋더라도 그 홈 성적도 요새 말아먹거든요. 왜냐면 카디프한테 그때 지면서 처음으로 패배했고 셰필드한테 지면서 연패, 프레스턴전도 지면서 3연패, 노리치전까지 4연패. 그 좋았던 그 홈의 성적 무패 흐름이 원래 9승 2무? 근데 지금 4패가 최근에 4연패를 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비카운 원정에서 이긴 경기 빼고는 거의 10경기에 1승 정도? 무승부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잘한 건 썬더랜드전 비겼다는 건데 리즈 입장에서는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있는 와포드 상황보다는 얘네는 리그를 2월 6일 날 했고 2월 8일 날 또 FA컵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경기가 더 껴있었거든요. 근데 뭐 리즈 아시겠지만 워낙 홈에서는 잘했고 원정도 불안했던 그 시즌이 있습니다. 뭐 미럴 아니면 블랙번, 프레스턴하고도 비기고 뭐 2경기는 지고 뭐 스완지 역전하고 항상 좀 불안했고
좀 잘 나가나 싶다가도 헐시티한테 비기고 좀 불안했는데 최근 번리전 비겼고 뭐 코번트리전, 카디프. 그래서 이게 FA컵 포함해서 6경기 무실점이었거든요. 단 한 골도 안 먹혔습니다. 17골을 넣을 동안. 뭐 이 정도면은 페이스가 완전 좋았는데 말도 안 되게 지난번 홈에서 미러한테 졌거든요. 이게 아무리 FA컵이라고는 하지만 1위 팀이 미러한테 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뭐 결장이 크게 없고 와포드도 2월 8일 날 썬더랜드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홈에서 4연패는 끊을 수는 있겠죠. 근데 4연패 할 동안 한 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고 리즈가 지금 홈에서 미러한테 졌기 때문에 분풀이 상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공격의 결장이라도 없으면 그래도 지난번 지기도 했고 살짝 기세가 좀 꺾인 느낌을 봐서 뭐 무승부 쪽을 노려볼 텐데 이거 그래도 리즈 쪽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게 뭐냐, 리즈가 1.43 받을 때는 갈만했거든요. 1.55 근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배당이 승과 마인이 다 빠지는 상황이라서 이럴 거면은 가기가 좀 빡셉니다. 리즈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와포드가 그래도 썬더랜드전을 비겼다는 거. 썬더랜드가 지금 4위거든요. 뭐 리즈만큼은 득점이나 실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패가 적고 와포드 홈이라는 점. 그래서 리즈가 최근 기세만 보면 리즈 승 가야 되긴 맞는데 고민되는 게 어제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테리가 이길 것 같아. 근데 피오렌티나가 요새 너무 잘 이기다 보니까 살짝 무가 걸린다는 점. 근데 이제 일반승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낮고 이럴 거면은 그냥 핸디무 고배당으로 노리는 게 낫다. 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와포드 역배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즈 승무 보는데 승은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다. 배당이 빠져서. 그러면 결국엔 뭐 금액을 높여가야 되거나 폴더를 더 집어넣어야 돼서 그거는 별로 비추고, 굳이 갈 거면 다 폴더에 리즈 승 가든가 아니면 어제처럼 인테르도 배당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핸디무를 노렸던 거거든요. 무랑 핸디무 중에. 이것도 와포드가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뭐 4연패는 했지만 대부분 한 골 차였고 리즈가 원정이라는 점. 원정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리즈 승을 조금 더 보는데 저는 핸디무 쪽으로 접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더보는 사실 좀 애매해요. 와포드가 언더보다 오버가 많은데 리즈는 또 언더가 좀 더 많고, 그래서 뭐 반반 느낌이라 핸디무가 뭐 2대1로 나올 수도 있고 1대0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리즈 승무 보면서 그래도 고배당 쪽으로 보면은 뭐 무나 핸디무 둘 중에 하나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테르처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그 다음 노리치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노리치 같은 경우도 지금 순위를 보면은 얘네도 8이라서 괜찮습니다. 프레스턴보다 득점도 10골 이상, 거의 한 20골 좀 안 되게 차이 나고, 실점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득점에서 워낙 커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리치는 원래 홈 성적이 좋은 팀이라 프레스턴도 홈에서 2번밖에 안 졌지만 원정은 2번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홈 원정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노리치가 확실히 유리하다. 프레스턴이 홈이면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조슈아 서전트가 이제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못 뛰었는데 결국엔 돌아온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데서 부상자들이 몇 명 있고 그래서 공격 쪽에 뭐 장기 부상자 포함해서 뭐 하면은 한 장기 부상자는 뭐 한 2명, 그리고 최근이라 하더라도 한 7, 8경기이기 때문에 하면 한 3명 정도. 그나마 보르아 사인즈가 얘도 경기로 부상인가 뭐 경고 누적인지 모르겠지만 몇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둘이 동시에 나오는 건 몰라, 제가 제 기억에는 오랜만인 것 같은
분명 누구 한 명 못 나오면 또 이 선수가 나오고 했던 기억인데 두 선수가 팀 내 골이 1, 2위입니다. 15골, 8골.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그래도 한 선수가 좀 커버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언제냐? 스완지전 같긴 하거든요. 그때 조슈아 서전트가 골을 좀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더비카운을 비겼다는 게 좀 뼈 아프다. 왜냐 연승 중이었는데 이제 더 달아나지 못했고 최근에 FA컵 브라이튼한테 지긴 했지만 리그로만 보면은 5경기 3승 2무라서 노리치가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 뭐 프레스턴도 2월 8일 날 FA컵 경기를 했는데 홈이긴 하지만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고 그리고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승률이 떨어지긴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원정에서 뭐 아주 뭐 전패하거나 뭐 4연패, 5연패 이 정도 느낌은 아닌데 노리치가 지난번 더비카운을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노리치 승보입니다.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이기면은 그냥 비기는 정도지 예전에 이겼을 때는 좀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는 그게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가까스로 이겼던 경기들이 많긴 해요. 노리치가. 그나마 스완지전 5골을 넣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예전만큼 노리치가 다득점으로 이기는 경기가 많이는 없습니다. 요새. 근데 저는 노리치 항상 핸디무나 마엔 갈 때 좀 불안하거든요. 핸디무 좀 생각했던 경기면 오히려 마엔으로 끝나고 했던 상황이라 일단 노리치 승만 볼게요. 전 오히려 이번 경기 뭐 물론 프레스턴도 뭐 다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뭐 해봐야 한 골차 승부도 많고 얘네가 무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느낌은 마엔 날 것 같아서 일단 마엔이나 핸디문 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성에서는 오히려 노리치가 최근에 프레스턴을 잘 못 이기긴 했거든요. 20년도 이후에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2무 1패. 그래서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공격 쪽에 그래도 보르아 사인즈하고 조슈아 서전트가 나온다면은 결장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인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챔스만 남았죠. 맨시티하고 레알 가겠습니다. 오늘 뭐 빅경기인데 이게 뭐 단판 승부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홈 어웨이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게 또 중요하다 봅니다. 맨시티가 지금 리그 5위인데 리버풀 쫓아가긴 너무 힘들고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3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스널하고도 9점 차라서.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의 뭐 한 경기면 뒤집힙니다. 바르샤 2점 차입니다. 2점 차 3위인데 빌바오까지는 6점 차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뭐 리그 쪽으로 접근했을 땐 레알이 좋고 일단 맨시티가 최근 레알 상대로 홈에서 20년도 이후에 진 적이 없다. 3승 1무. 마지막 홈 경기를 비기긴 했지만 물론 그때의 포스는 아닙니다. 뭐 레알도 마찬가지고 뭐 멤버적으로는 뭐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맨시티가 맨시티 같지 않은 맨시티라서 좀 조심해야 돼요. 불의의전도 3대1로 역전을 했던 거고 선제골 내주고 파리도 2대0에서 4대2로 역전을 당했고 최근 레이턴 오리엔트 FA컵도 1대0에서 2대1로 역전했고 아스날은 결국엔 무너졌고 그래서 최근 홈만 보면은 5경기 무패긴 한데 실점이 꾸준하다. 그래서 맨시티가 오버가 많습니다.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오버예요. 뭐 한 경기 빼고 아마 지난 레이턴 오리엔트 FA컵 빼고는 다 오버일 거예요. 그래서 오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레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버가 나다. 요새 한두 경기 얹어놨어요. 그 에스파뇰하고 AT. 원래 레알도 오버가 많습니다. 뭐 리그에서든 컵 대회든 챔스에서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강팀끼리 붙으니까 비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맨시티로 지금 배당에 빠지고 있는데 하필 또 3.5를 줬네요. 이러면 좀 고민됩니다. 2.5면 당연히 오버 가려 했는데 고민이 되고 결장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맨시티가 이 다음 일정이 뉴캐슬하고의 홈 경기가 있고
레알은 오사수나 원정을 갑니다. 자, 그럼 결장. 일단은 쭉쭉 보면은 최근 부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기존 부상자들 아니면 복귀할 수도 있고 제레미 도쿠도 지금 반반이라서. 자, 레알 쪽 보면은 레알이 공격이나 미드필더는 거의 없거든요. 네, 수비 쪽에 리디거하고 바스케스. 그리고 나머진 장기 부상이라 이 수비 쪽에 좀 빠지는 선수가 좀 있다는 거. 요거 말고는 레알도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레알이 손해죠. 리디거가 최근 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맨시티가 배당이 빠지는 건 안 같고 홈이라서 이게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홈에서 이겨야 되는 중요한 경기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원정에서 에스파뇰전 지고 그리고 AT도 선제골 내주고 비기고 레가네스 이겼지만 2실점 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맨시티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고민되네요. 맨시티 승 가려고 하는데 맨시티가 요새 보여준 폼 보면 불의에도 역전을 하고 그랬던 상황이라 이거는 오버 찍거나 그냥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핸디나 뭐 그런 쪽 노리기도 애매하고 뭐 둘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맨시티 승 가기에는 그때 불의전 생각하면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뭐 레알 프렌을 보기에는 레알도 뭐 공격의 결장이 없긴 해요. 뭐 음바페, 벨링엄, 뭐 비니시우스 다 나오면 오히려 공격 쪽만 보면은 레알이 더 셀 것 같은 느낌인데 요새 맨시티가 이제 너무 골골대니까 홀란드가 있어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요새는. 그래서 프렌 가고 싶지만 또 레알도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파뇰이나 레가네스전 실점 보면은 레알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 맨시티가 이기든 레알이 이기든 그냥 골만 많이 나길. 예.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레알은 3.5 기준이라도 오버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추천이랑 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벤하고 PSV 가도록 할게요. 자, 유벤 먼저 순위를 보겠습니다. 유벤은 무가 많은데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PSV는 아약스하고 승점이 같지만 한 경기 덜 치러온 상황이라 2위로 지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득실은 많이 앞섭니다. 2배 좀 안 되게. 근데 아약스가 비기기만 해도 그 승점이 앞서기 때문에 어쨌든 요새 PSV가 리그에서 조금 어질어질합니다. 지난번 빌럼전까지 비기면서 요새 은근히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페노르트 같은 강팀한테는 이기고 정작 이겨야 될 경기들을 지금 못 이기거나 힘겹게 이겨서 PSV가 좀 빡셉니다. 그리고 유벤도 지난번 코모전을 이기긴 했는데 유벤도 요새 보면은 승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나폴리나 벤피카전 연패도 했었고 중간에 무가 많기 때문에 유벤도 패배가 적을 뿐이지 무가 많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벤은 다음 경기가 인테르 경기예요. 홈에서. 그 인테르 경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PSV는 홈에서 위트레이트. 뭐 위트레이트도 못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걔네도 3위거든요. 순위가. 만약에 위트레이트한테 진다?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9점 차라서. 어쨌든 홈인 유벤이 유리하긴 합니다. 패배가 많지 않아서. 근데 작년 9월인가? 그때 챔스에서 한번 유벤이 3대1로 이겼었는데 어쨌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진 않지만 물론 최근에 연승도 하고 근데 승리가 많지 않다는 게 좀 걸리고 PSV도 최근 리버풀이 이제 주전을 다 빼고 했던 경기도 3대2로 겨우 이기고 츠르베나 원정도 2실점하고 했던 거 생각하면은 얘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은근히 실점을 좀 했다. 그래서 요거는 유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벤 승무 사이드로. 일단 결장자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유벤의 결장자
어, 거의 없네요. 공격 쪽에. 수비 쪽에 그나마 한 명 정도 최근. 캄비아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리고 PSV는 오히려 PSV가 좀 빡세네. 수비 쪽에 최근 부상도 있고 뭐 얘네는 워낙 골이 많기 때문에 득실에서 아까 그 LADBC에서는 워낙 좋은데 틸만하고 히카르도 페페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기 때문에 11골에 7골이거든요. 골만. 뭐 루크 대형도 있고 바카요코 뭐 나머지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도 골에 관여한 게 많아서 뭐 공격 쪽에 결장자가 없는 유벤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새 콜로 무아니가 그래도 몇 골 좀 넣은 거 보면 유벤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벤 승무. 근데 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PSV도 아까 뭐 틸만하고 히카르도 페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걔네만 골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도 뭐 10골, 7골, 8골 골 넣은 선수들이 많아요. 물론 리그긴 하겠지만. 해서 유벤이 요새 실점이 좀 꾸준하다는 것과 잘 이기지 못했다는 거. 막 최근 연승 빼면은 사실 10경기로 보더라도 한 3번밖에 못 이겼어요.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죠. 뭐 AC 밀란, 아탈란타, 뭐 나폴리, 벤피카, PSV도 뭐 리버풀, 뭐 페노르트. 그러니까 뭐 비교하자면 유벤이 조금 더 빡센 것 같은데 PSV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독 실점이 많아서 그래도 유벤 승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요거 유벤 승무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스포르팅하고 도르트문트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도 좀 한 30분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랑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고배당도 잘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오늘은 보험을 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경기가 없어서 보험을 쳤던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르팅하고 도르트문트인데 하필 도르트문트가 원정이죠, 원정. 왜냐면 이 분데스에서 도르트문트 순위가 11입니다. 뭐야? 11위? 말이 안 되는 순위이긴 해요, 지금.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특징은 홈에보다 원정 성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뭐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슈투트한테도 졌고 최근 하이덴하임전 이기긴 했지만 결국엔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무실점한 경기는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11월까지 가야 디나모전 3대0으로 이겼던 경기니까 지금 몇 경기야? 13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많을 땐 뭐 4골, 3골. 최근에도 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어서 스포르팅 원정에서 실점 안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스포르팅은 홈에서 맨시티도 4대1로 잡았던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감독이 떠나고 뭔가 이제 성적이 좋진 않아요. 뭐 리그에서는 좋을진 몰라도 챔스로만 놓고 보면은 못 이겼기 때문에 불의의 전도 치고 라이프치히전도 아무 동기부여 없는 라이프치히한테 치고 볼로냐전도 선제골 내주고 비긴 상황이어서 최근 챔스 흐름으로만 볼 땐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홈 어웨이고 스포르팅이 그래도 요새 실점이 많은 도르트문트 상대로 첫 경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결장자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은 도르트문트가 좀 더 낫긴 했었죠. 그 전에. 근데 뭐 그건 큰 상관없습니다. 8위 안에 들지 못하는 한 뭐 다 똑같다 보고. 일단은 스포르팅 쪽 보면은 요케레스는 그래도 결장이 아니긴 한데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합니다.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도 근데 이게 리그 때문에 경고 누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이고 도르트문트도 보면은 명단 제외 무릎 부상도 수비랑 미드필더의 부상 한 명씩
근데 공격 쪽에 결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 반반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홈인 스포르팅을 살짝 더 보겠다. 왜냐하면 스포르팅이 21년도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3대1로 이겼던 전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기세로 봤을 땐 그래도 리그에서 많이 선방하고 있고 원래 스포르팅 자체가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진 적은 없습니다. 홈에서. 근데 도르트문트는 아시다시피 뭐 볼로냐, 프랑크, 홀슈타인 최근에 뭐 꾸준하게 2실점 이상씩 하고 하이덴하임정도 결국엔 실점 그리고 슈투트도 결국엔 홈에서 졌기 때문에 요새 페이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이 정도까지 못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세루 기라시는 그냥 슈투트에 있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자, 어쨌든 이것도 슈투트 승무 스포르팅 승무 쪽으로 봐요. 근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도르트문트가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했었는데 요새 홈에서도 못하고 원정은 예전보다 좀 잘하지만 그렇다고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압도적으로 홈에서 좋고 원정이 안 좋았으면 당연히 스포르팅 승을 지금도 조금 더 보긴 하는데 스포르팅도 감독이 이제 떠나고 막 예전만큼 막 그 정도까지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해서 비길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스포르팅 승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충 보면은 쭉쭉 보면은 그래도 오늘 고배당 노려볼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잘만 골라가면. 그래서 아마 잘 골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혹시 이제 뭐 다시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얘기하세요. 왜냐면 뭐 더 켜놓고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가요? 뭐 다시 언급해줘야 되는 경기가 있다. 앞에 경기라든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요새 추천을 너무 안 눌러줘.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가 내일도 경기가 많죠. 내일도 경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내일 언제 올지는 공지로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